좀 더 재미있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3부 내 안에 착한 또는 무한 에너지 제목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주 단순하게 이해될 것도 같으면서도 심리학은 뭔지 좀 어렵다고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림 좀 보여주세요. 나무.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림을 지금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단톡방에 박광수 교수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그림인데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계속 좀 올려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보이는 게 특징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숲을 밑에서 위에서 네, 위에서 위에 찍었는데 굉장히 울창한 숲이죠. 근데 지금 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거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저렇게 울창한 숲 사이에 빛이 들어오게끔 햇빛을 쬐게끔 저렇게 나무들이 저렇게 울창한 나무들도 저 거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네네. 요 위에 보세요. 조금, 여기 보세요. 마치 이게 브로콜리 같은데, 이처럼 이 숲이 우거진 숲 속에 전부 고릴처럼 보이는 거리가 있죠? 저 나무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신기한 생각을 합니다. 생명체 자체가 저 햇볕을 밑에 뿌리까지 내리려면은 나무가 우거져 버리면 빛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기 나무들이 스스로 저 적당한 거리에서 딱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요, 저거를 이제 박 교수님 왜 올리셨냐 그러면 뭐 때문에 올렸어요? 코로나 거기서 코로나 거리두기 하면서 식물도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올려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볼 수 있는 게 뭐 최근에 많죠. 인위적이지만 이렇게 거리두기 있죠. 네. 이렇게 아예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밖에 나가지 마요. 여기서만 놀아 이런 것도 있죠. 올려보세요. 이 초등학생이 그러면 이게 그림입니다. 실제로 무슨 계란 놓은 게 아니고 이게 넘어질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그림을 마치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딱딱 거리에 두고 정말 거리 잘 두고 건너가죠. 거의 상당히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두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여기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 생명에 있어서 햇볕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정신에 있어서도 햇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정신에 햇볕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것을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죠. 의식 없는 사람은 죽었다 식물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파악하고 정신도 성숙시킵니다. 성숙시킨다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잘 의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거리인데요. 우리가, 저 거리가 없다면 햇볕이 못 들어가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도 이제 가족 간에도 거리가 있어야만이 결국은 적당한 거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걸 저 나무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거리를 둬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중년에 조금 심리적으로 불편하면 각방 써야 되나? 네, 어떤 분은 그렇게 실제로 여기서는 이렇게 물리적 거리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 거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그러고 자식을 내 맘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나하고 일심동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나의 문제, 나의 관점으로 상대를 봐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너는 왜 이렇게 하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리가 없기 때문에 나처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나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동체 동일시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때 실망하고 갈등을 오히려 유발시키는 불씨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부터 마음의 거리를 두고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은데
조금씩 실망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라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랑 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물질의 본성에도 어긋나요. 아까 이제 나무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원자는요, 원자 세계로 들어가면 원자는 멀어지면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멀어지면 잡아당기려고 해요. 가까워지면 또 밀어내려고 합니다, 원자는. 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기는 건 그건 이해해요. 근데 원자는 중성이잖아요. 원자들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성질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 물리학은 우리에게 늘 뭐 자신을 깨닫게 해준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하시면 물리학이 아니고 그 단계는 무리학입니다. 무리학. 이렇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밀착해 있으면 서로의 존재, 마음의 그늘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적절한 거리를 이루면서 세상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물질 세계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수소 원자가 있는데, 수소 원자가 있으면은 지들끼리 그냥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수소 원자끼리. 그래서 수소 분자가 됩니다. H2라고 그러죠. H2입니다. 근데 저게 중심이 적당한 거리에 딱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멀리 있으면 그림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중심이. 중심이. 약간 겹쳐 있지만 중심은 절대로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중심이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거리만 둘 뿐 아니라 각도도 달라져요. 한번 볼까요? CO2 그러면 여기 탄소가 하나 있고 산소가 두 개 있잖아요. CO2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이 원자가 하나, 두 개로 이어진 건 일직선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H2O 보자. 물입니다. 물. 좀 올려볼까요? 물을 보면 이거는 일직선인데 CO2는 이거는 각도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이든 물이든 수증기든요. 물 분자는 이러고 다닙니다. 이 각도를 이루면서. 이게 정확하게 104도 뭐 얼마 있어요. 이 세계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인데도 그게 자기 특성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하고 특정한 각도 갖고, 예를 들어서 5개의 원자가 이루어진 메탄가스, 요거는 이제 수소가 4개고요. 요게 정확한 각도가 있어요. 요 사이에 109.5도, 요것도 109.5도, 요것도 109.5도. 그리고 요 길이도 정확합니다. 요걸 이제 상징한 게 요건데, 이런 식으로 원자들도 다른 원자들을 하고 만날 때 잘 붙는 게 있고, 붙어도 겹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네, 그것이 가장 안정한 상태다. 안정한 상태라는 것은 에너지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상태예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불안정한 거예요. 폭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원자들이 저렇게 모여서도 사는 겁니다. 분자를 이루면서. 한번 올려보죠. 이게 이제 곧 나오고. 네. 와, 원자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네. 심리적인 거하고 비슷한가요? 네네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아까 원자도끼리 그 핵심은 붙지 않았대. 적당한 거리를 두듯이, 가족 간에도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그는 존중한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곧 나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거리를 둔다는 거죠. 그렇죠. 심리적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객관성은 자연과학의 기본입니다. 객관화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상을 보는 이게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만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객관적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밖에 세상은 없어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판단하자 그러는데 세상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리를 두면은 가장 현명하게 분명하게 보고 현명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특정한 거리가 이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규정되어 있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에게 가족의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 뭐 거리를 둔다 이런 얘기들은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하면 내 자신과의 거리를 두기 위한 기초 작업인 거예요. 상대방하고의 거리가 네, 결국은 나와 나? 네, 나를 보기 위한 하면서 나와 나입니까? 나와 나. 그럼 두 개가 무슨 다른 나 같으네요. 네, 결국은 우리는 내가 뭔가를 본다는 거는 정신의 의식이라는 말은 눈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햇볕으로 보죠? 햇볕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의식함으로써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식은 햇빛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햇볕을 의식의 상징을 햇볕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으로 보잖아요. 다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글자가 이렇게 하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본다는 거는 거리에 의해서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할 때는 내 자신과 내 자신 사이에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가장 가까운 부부, 가장 가까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었을 때 그 사람이 보이고 더 문제는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인다는 그 점이 바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구조가 어떤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외부, 그 물체든 사람이든 외부와의 거리를 훈련을 하면서 결국은 내 속에 또 다른 나하고를 뭔가를 거리를 또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셈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우리는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는 생각은 큰 정신의 일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은 심리학을 물리학으로 비교한다면 가장 닮아 있는 게 뭔가 하면 핵 물리학과 가장 닮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핵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핵 그림이 있나요?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려보시죠. 아니. 네, 거꾸로. 이건 이제 분자고. 여기 있네요. 이 원자 모형 발달 과정입니다. 우리가 원자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 200여 년 전, 그 전에는요. 짧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렇게 둥그름하게 뭐가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박혀 있다. 요거를 이제 푸딩 모양이라고, 푸딩 뭐 이렇게 뭐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봤더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는 플러스인가 뭔가는 가운데 있고 가만히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가 도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혹성 모양의 모달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도는지는 잘 몰랐어요. 이게 점점 실험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도는 거 보니까 그냥 제멋대로 도는 게 아니고 요 놈은 이런 궤도만 돈다. 그러니까 이게 공 모양이니까요. 이렇게 돌면 어떤 특정한 궤도가 돌아요. 요 바깥에 두면 또 특정한 그런 어떤 궤도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궤도에서 여기 떨어지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전자기파하고 햇빛입니다. 햇빛도 그 중에 하나예요. 떨어지면서.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렇게 알갱이가 하나의 이 껍질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확률로 분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쪽이 제일 많다. 요거는 안 그려져 있지만 두 번째 것은 여기가 진할 겁니다. 이쪽에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확률 분포를 지금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전자구름이라고 하는
최신의 그런 그러니까 모델이. 핵이라는 것은 맨 가운데 안에 하나가 지금 딱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 주변에 뭐가 또 돌고 있죠. 저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어서 있잖아요. 전자구름이라고. 네,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러면은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심리학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안에는 내적 중심이 있다고 됩니다. 그런데 저 핵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여러분 가서 한번 그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지구를 봐도 지구에는 지구 핵이 있어요. 모든 동그라미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잡는 핵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에도 핵이 있어요. 그거를 칼륨은 자기라는 셀프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불교로 보면은 불성이나 부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기독교로 보면 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중심 기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지금 나라는 내가 바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기능은 우리가 현실적인 일을 하게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그래서 실제 내 안에 내적인 구조와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몰라요. 그거는 이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있다는 말씀이냐고. 이원적 구조로. 이게 저렇게 저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여기서 지금 설명이 핵 그 모형이 좀 분명하게 안 나왔는데요. 핵과 전자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올려보세요. 여기 이제 원자 핵이 있고요. 그래서 원자 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모여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 운동장만, 큰 운동장만한 거에 뭐 콩알만한 게 핵이에요. 원자가 그렇게 큰 데서 핵은 진짜 좁아요. 거기에 다 무거운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는 지금 중심이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렇지만 아까 무슨 말씀하셨죠? 5만 개 다 들어있다고요? 자, 예. 거기에 그 질량의 99% 이상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99.9%가. 이건 우리 심리하고 똑같아, 심리하고. 우리 안에, 나 안에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중심이 그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 핵발전. 핵폭탄도 전자폭탄이 아니라 핵폭탄이잖아요. 네. 그만큼 큰 에너지가 우리한테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예, 짧게 하도록. 핵이 무서워서 핵폭탄, 뭐 핵발전 그러지 않고 원자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문에. 사실은 핵입니다. 핵발전입니다. 어쨌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돌아서 진화 심리학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원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제 끊임없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진화 심리학 얘기가 있었는데, 좀 잠깐만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수님 물리학에서 보면 저기잖아요. 우주가 폭발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훨씬 다르죠. 네, 다르죠. 모양이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우주가 지금 현재의 우주가 폭발했다는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폭발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기 나온. 여기 네. 나온 것이 이게 양복이군, 뭔가요? 원시? 우리 안에도 저렇게 진화의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몸에도 들어있지만 마음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근데 그 진화의 과정에 있었던 그 정보들을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여태까지. 다만 이렇게 발전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 진화에 있었던 그런 정신적 요소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불교에서, 심리학에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고요. 종교에서는 업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본능이라든지 욕구라는 말로 표현해 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냐? 우리 정신의 뿌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집단을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이 집단으로 뭉쳐져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분화시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에 갇힌 에너지를 순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순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에 있는 정신적 요소들을 우리가 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햇볕을 쬐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왜 햇빛이 거리가 필요했냐면 나를 볼 수 있는 거리가 없어서 나를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 거리를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내 자신의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핵 구조와 우리 의식 구조를 좀 비교해 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핵 구조 그림을 보면서 이해가 더 쉽게 됐습니다. 정신도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물리학자와 심리학자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정신이 이제 무아의식과 자아의식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나요? 그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안에 객관적인 정신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정신으로만 살아요, 실제로. 우리는 생각보다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 안에는 위대한 정신이 들어있는데요. 그 정신이 뭔가 하면 햇볕과 같이 의식은 의식인데 보기는 잘 보여주는데 판단이 없어요. 그 의식은. 네. 그러니까 용의 물리학의 핵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원용한 거죠. 자기 셀프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 용어는 이제 거기 이제 자기가 말한 그 셀프가 핵과 닮아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물질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시작하고 또 의식의 구조도 무의식과 자아의식이라고 그랬나요? 네, 네, 무의식과 자아의식. 네. 이거 무의식에 해당하고, 무의식과 의식이죠. 네. 그러니까 의식, 네. 무의식과 의식 그렇게 이원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 원자 구조의 그것과 대비시켜서 하면 훨씬 쉽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걸 항상 대비시켜서 이렇게 저는 이게 공부를 하면서 쉽게 이해가 됐어요. 원자 구조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기 쉬웠는데요. 어쨌든 본질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 이원 구조에서 시작합니다. 핵이 플러스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전자 이게 마이너스다. 이것만 기억해도 그래도 상당히 심리 구조를 그걸로 대비시켜서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왜 이거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진화가 발달되면서 가지고 온 모든 정보들이 지금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정신의 뿌리로 있고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요. 우리 욕망이 끊임없이 흔들려 다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라는 애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아라는 거는 심리적 구조를 보면 바깥 세계와 내면 세계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깥 세계에 있는 어떤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원시적 속성이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거를 억압하게 바꾼 거예요. 나에 있는 중년까지는 그 억압하느라고 나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 중년이 되면 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주인공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고 그런 훈련을 받으면은 접근이 쉬워지겠네요. 근데 수소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인류의 희망인데 정신에도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소융합이라는 것은 수소 핵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리 올려보시죠. 안 나오나? 지나갔나요? 왜?
이 그림으로 안 보이는데. 어쨌든, 수소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는 사실은 태양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원자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수소를 이용한 것은 태양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태양은 수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소가 서로 융합하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원자력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저 햇빛에서 받는 에너지, 1년 에너지는 우리가 1년 동안 쓸 거에 수만 배가 됩니다. 실제로 햇빛이 주는 것이. 근데 다 못 쓰죠. 우리 인간이 쓰는 거는 보다 훨씬 작으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소융합 에너지는 인류의 희망이에요. 정신에도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정신계에도 그렇게 무궁무진하는 에너지가 소모됐다 그러죠, 중년에. 근데 이거를 발전을 해서 쓰려면은 그런 비슷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수소 에너지, 아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뭉쳐진 집단 의식들이 무언가 하면 그게 우라늄처럼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따로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가 되잖아요. 다 분리하면 그렇죠. 네, 수소가 되잖아요. 그 수소는 우리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하는데요. 그 수소 에너지는 안전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집단적 의식들을 내가 거리를 두고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가끔 신문에 나오죠. 대전에 있는 실험실에 이제 만드는 인공 태양이라고 그러거든요. 태양이 하는 짓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워낙 고온이 태양의 중심은 억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상상이 돼요. 여기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좁은 공간에서 그런 만들기도 힘들어서 인공 태양이 아주 짧은 순간에 조금 하고 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보다는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리적인 그런 것과 대비시켜서 말한다면 상당히 그 인공태양 같은 것을 이 심리 내부에서 그런 걸 심리 핵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심리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대비시켜 봤고요. 모든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모든 과학의 발전도 결국은 우리 영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 우리 안에 수소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수소 에너지가 안전하다는 거. 태양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태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한다면, 수소 융합이 일어나듯이, 융합을 생각해낸 거는 태양 때문이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가능하다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지만은 인간의 심리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좀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그걸 대비시켜서 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혼자 해봤습니다.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의식, 자의식, 이런 이원 구조,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원자로 구성된 실물들의 현실적 거리감, 이런 것만 기억을 해도 오늘은 상당히 우리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적절한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아의식을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혹시 있나요? 무아의식.
자, 무아의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무아의식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태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로, 아까 의식을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태양이, 우리 안에 있는 태양을 심리적인 용어로서 무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무아의식을 어떻게 만날 태양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걸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를 단순하게 이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건 조금 참 무리가 있지만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드리자면 우선 자기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런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를 일단은 믿는 것이 인식하는 거, 믿는 게 아니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동시에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엄청난 힘이 무아의식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서 상징적으로 뭐를 보여준다? 상징적인 작업이 일어납니다. 나를 볼 수 있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요. 정신의 중심이 자아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아가 내 안에 나 말고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면 자신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는 걸 일반 사람들은 이제 좀 무겁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자신을 왜 보는 걸 두려워하냐면 우리를 모른다는 건 실제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보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정보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신들이에요. 여러분들 성질 난다고 마음대로 성질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데 욕구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다고 상상하기도 싫은 성질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질들을 내가 만나기를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내가 남들에게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밖으로 함부로 나오면 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난 그걸 억압합니다. 억압하는데 그러한 결점들이 나한테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걔들은 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질들이었어요. 그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징 굉장히 많아요. 절에 가보세요. 일주문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사천왕문 나오잖아요. 여기 불교에 잘 아시잖아요. 사천왕문 전부 동물로 돼 있죠. 여러분 미얀마를 가볼까요? 부처님 밑에 뭐 있었어요? 부처님 그 방석이 전부 뱀으로 돼 있어요. 그게 원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시성은 지금 뇌과학으로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우리한테 파충류 뇌가 있어요. 우리 원시적 과정에 그대로 우리 뇌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작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엄청난 에너지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고 누구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욕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삶을 이어가죠. 그런데 그 과정들이 사실은 너무나 억압돼 있어서 반대로 우리는 극과 극의 어떤 대립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아가 그런 대립적 상태를 상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어요.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과정에 지금 봉착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내적에 그런 과정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가 그거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되는데 보기 시작이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어떻게 해야 그런 부정적,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그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성질들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 뇌를 유지하게 나의 생명을 여태까지 유지시켜준 중요한 기능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서 그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내적 중심이 나를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교수님이 이원적 구조라는 말씀은 우리 굉장히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이원적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분명히 객관적 정신이 들어있어요. 나는 주관적 정신이에요. 내 이 물이 나한테 좋나 나쁜지만 얘기하잖아. 저 양반이 나한테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우리 먼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안에서는 이온 안에 있는 햇볕은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걸 딱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나는 먼저 사람을 먼저 판단부터 먼저 하는구나. 왜?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먼저 판단하는구나를 내가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점점 편해지면서 내가 대극으로 있던 것들을 점점 풀어요. 그러면은 자아가 자기가 그렇게 내를 인식해 가는 것이 점점 나한테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자아가 자기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무아의식, 햇볕과 같은 에너지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자기가 직접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그 본래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들여다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이원 구조에 대한 그런 이해 또는 새로운 눈, 세상을 보는 그런 것이 이제 개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누구나 배우면 가능한 그런 능력인가요? 누구나 배우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것은 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믿느냐, 그걸 인식하느냐 안하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중년의 문제나 개인적인 아픔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쓸모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 대한 본질적 부름과 행복을 찾는 길을 어쩌면 발견하는 그런 그 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할 게 그런 것 같아요. 물리학에서 이 원자 내에서 전자와 핵이 따로 이렇게 이온 구조로 있는 것처럼 심리 구조가 그렇다. 그리고 전자들이 세상을 막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원시적인 핵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놈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도 재미있게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아마 많은 심리 문제의 시작, 풀이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본질적 물음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두처럼 내 삶의 중심에 항상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중년의 활력으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얘기 나온 결론이지 싶습니다.